와, 미쳤습니다. 엔비디아 하루 만에 10% 폭락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한 AI 관련주나 반도체주, 그다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거의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빠졌고요. 실제로 이번 주에만 기술주 전체가 무려 7.2% 빠지는 엄청난 대폭락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니, 이러다가 진짜 AI 버블이 터지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몇 가지 기업들 분석을 짧게 하고 이를 통해 엔비디아 하락의 주요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SML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영업이익과 EPS는 시장 전망보다 조금 높았어요. 이거만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신규 수주였어요. 최근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아직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긴 합니다. 가장 최신 모델인 하이-NA EUV 같은 경우 지금 딱 한 대를 인텔에 인도했어요. 그만큼 소량 생산 제품이고 TSMC나 삼성, 인텔 순으로 아주 강력하게 원화하고 있는 장비잖아요. 사실상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그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ASML. 기술력이나 해자 부분은 사실상 최강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가 있어요. 요새 반도체 업계 기술 트렌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나노, 2나노 하는 초미세 공정보다는 어떻게 패키징을 하는지 그 패키징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AMD, 애플, 엔비디아 보시면 전부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칩렛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 혹은 같은 종류의 반도체를 붙여서 하나처럼 사용하는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사실 이제 초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양산을 시작했고 아무리 빨라도 2025년 6년에나 2나노가 양산될 텐데, 자, 이게 나노가 작아짐으로써 얻는 성능 향상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분위기죠. 반면에 이제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능 향상폭이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엘 아키텍처 두 개를 한 번에 붙여버립니다. 그래도 그냥 붙이면 별 의미가 없는 게 두 반도체가 엄청난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붙이는 이 패키징 기술, 칩렛 기술이 생각보다 더 대단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성능 보시면은 성능 향상폭이 진짜 그래프가 그냥 하늘을 뚫고 있잖아요. 물론 초미세 공정도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이 ASML의 기술이 엄청나게 독보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요즘 트렌드에서는 살짝 비껴나가는 감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이던스도 좀 많이 약했고요. 실제로 분기별 신규 수주 추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계 반도체 공장 TSMC의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매출치와 EPS 모두 가이던스를 상회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폭락을 한 걸까? 그 다음 분기 예측치가 월가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 업황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TSMC 매출 추이 보시면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시장 이 부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상 침체에 가까운 수준이고 반면에 이제 HPC라고 불리는 AI 가속기 부분은 포션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적 발표 때 CEO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AI 기업들이 TSMC랑 협력하고 있다. 그들의 AI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건 우리 TSMC밖에 없고 올해 AI 서버 매출 기여가 거의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AI 수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CoWoS 패키징, 이게 엔비디아 칩을 처리하는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이 캐파가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이게 얼마나 많으면 TSMC 자사 물량으로 안 돼서 5세 파트너들 ASE나 M코사의 물량을 일부 넘겨주고 있는데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사실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반도체 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4년 말까지 월 33K에서 35K까지 물량을 확대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물량 대비해서 한 130% 는 건데 요 패키징 캐파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제 GB200 칩을 패키징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정론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가이던스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AI 칩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고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일단 TSMC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락의 주범이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무려 23% 하락했어요.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데이터 센터 장비 회사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랑 맞물려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이제 황 회장이랑 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CEO랑 알고 동네 친구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슈가 있어서 떨어졌느냐, 실적이 박살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사전 발표라는 걸 제공했어요, 얘네가. 그런데 이번에 사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8개 분기 중 7번 매출 범위를 사전에 한번 발표를 해줬어요. 작년 9월 한번 딱 매출이 월가 예상과 같은 수준일 때만 사전 발표 없이 실적 발표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왔겠다, 너희 그렇게 실적 좋더니 이번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내리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얘네랑 엔비디아 실적이랑 얼마나 연관이 있길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폭락하자 엔비디아도 따라서 10%나 폭락을 했단 말인가. 저는 이게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정도 떨어질 악재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하루 만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기준으로 250조 원이 빠졌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진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대형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빠지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 칩 받아서 데이터 센터 만드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델이나 레노버 이런 커다란 회사들도 많거든요. 물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도 협업을 긴밀히 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니 슈마컴 실적이 별로라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별로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제가 생각엔 상당히 이상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자, 이거 그냥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급의 하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TSMC, ASML 둘 다 좀 애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엔비디아는 좀 별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분명 TSMC에서는 반도체 전체적으로 침체인 건 맞는데 AI 반도체는 잘 나간다고 분명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아주 예민한 반응은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 넷플릭스 결론만 말하자면 실적 아주 대박을 쳤어요. 지난해 대비 매출 15% 상승했고 순이익도 78%나 늘었습니다. 아주 장사 잘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입자, 이 지표가 월가 예상 484만 2배인 933만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락을 갔느냐? 자, 2분기 가이던스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분기별로 가입자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자, 사실 넷플릭스가 재작년쯤에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진짜 넷플릭스 망한다 요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 넷플릭스 어떻게 살아났냐? 바로 넷플릭스 계정 공유 차단 정책 이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너무 킹받긴 한데, 가족도 따로 살면 5,000원 요금 추가 결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악독한 정책인데, 이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실적도 다시 회복하고 주가도 턴어라운드해서 아주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의 단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효과로 가입할 사람은 이미 다 가입했고 2년짜리 구독자와 2배 이벤트 이제 이런 건 거의 끝났다는 거겠죠. 덕분에 넷플릭스 상황 그렇게까지 기대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회사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있죠. 바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뉴스에서는 AI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정말 뜨거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팍 식어버린 거죠. 아니, 너희 성장한 다음에 그런데 가이던스가 왜 이래? 이러면서 월가에서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최근 AI 관련주나 기술주 하락의 원인으로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첫 번째로 아주 불안정한 거시 상황이에요.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야 서로의 체면을 좀 세우면서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제사회 눈치를 보면서 슬슬 이제 식는 느낌이 들어요. WTI도 약간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에게 엄청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금리 인하 할 거다, 5월에 6월에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림도 없게 됐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으니까 이 거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높았던 밸류에이션을 꼽고 있어요. 사실 AI 관련주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상승도 있었지만 그냥 너도 나도 AI 하니까 막 버블이 일었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지금은 이제 키를 맞추고 숨을 고를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이 엄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와 1분기 GDP, 그 다음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발표를 앞두고 있죠.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실적만 받쳐준다면 다시 또 강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으나 여기서 또 잘못 내디지면 이 하락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제가 기업 실적 발표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테크남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out of your